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2-2의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질시대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생물체들이 살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생명체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2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변이, 그 다음에 자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와 자연 선택을 진화로 이제 정리한 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이 학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 과정을 이런 자연 선택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12페이지 활동으로 단원 열기가 나오는데요. 다윈은 그 갈라파고스 군도를 이제 연구하면서 그 섬에 사는 핀치새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조상에서 분화되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핀치새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수업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진화란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쌓이면 후손의 형질이 조상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고래 같은 경우에 지금의 고래와 과거의 고래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화석을 통해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고래의 조상이 그 육상 생활을 하는 뒷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조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후손의 모양이나 형질 이런 게 조상과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 이걸 진화라고 하고, 이러한 진화의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 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지금 맨 왼쪽 그림은 달팽이. 이렇게 같은 종,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당벌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이렇게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의 개체 사이마다 차이가 나요. 뭐 달팽이의 무늬가 다르다든가, 무당벌레의 그 무늬 차이,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 색깔 차이, 혹은 뭐 많이 알고 있는 나방의 색깔 차이, 이런 거, 습성, 무엇을 먹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형태,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런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 이러한 변이에 따라 뭐 의미가 없는 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변이들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방이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결정되게 되죠. 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변이가 전달되어 쌓이면서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진화의 어떤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이에 의한 진화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다윈의 이제 자연 선택설인데요.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혹은 자연 자체가 환경에 유리한 애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진화된 생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형질, 즉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 중에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더 많이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더 자손을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보다 잘 전달돼서 그러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거쳐서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생물체는 그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그런 형태, 그런 습성을 가진 이 생물로 진화하게 되죠. 예, 다양한 변이 중에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질이 자연 선택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진화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일단 이러한 자연 선택이 다윈의 진화론의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어떠한 생물 종이 있습니다. 그 생물 종이 먹잇감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돼요. 예, 훨씬 많은 그래야 이제 이렇게 많은 수의 자손을 낳다 보면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변이가 나타난 많은 자손들이 먹을 것을 두고 바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먹잇감, 공간 이런 것들을 두고 이때 환경에 적응이 유리한 그런 개체가 살아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돼서 세대가 거듭되면 결국 생물이 진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린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기린은 긴 목을 가진 기린과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이 다양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체 수가 많아지게 되면 먹잇감이 부족해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겠죠. 이때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저 위에 있는 먹이를 이렇게 먹기 더 쉬우니까 얘가 생존율이 커지게 돼요. 많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자연 선택되게 된 거죠. 긴목. 이런 게 세대를 거듭해서 이제 거듭 하게 된다면 결국 긴 기린만 남게 돼서 지금 현재 기린은 긴목을 가진 기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그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발견한 그런 핀치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핀치새들이 있는데 각 섬에 다양한 변이를 가진 많은 핀치들이 태어나서 생존 경쟁을 했을 텐데요. 이때 섬마다 환경이 달라요. 어떤 섬은 선인장이 많은 섬은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았을 것이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그런 씨앗을 깨먹으려면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연 선택이 돼서 각 환경에 맞는 그런 핀치새들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화론은요, 그 과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일단 진화론이 과학에 준 영향은 이제 진화론이 발표할 당시에 사람들은 하등한 생물과 고등한 생물이 이제 있어서 위계가 있어서 그 맨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윈이 진화론이 널리 알려준 후에는 뭐 이러한 생물 종의 진화는 어떤 게 하등하거나 어떤 게 고등하거나 어떤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저마다 예, 환경에 적응하면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 이렇게 위계가 있는 쪽으로 진화해 가는 거, 뭐 고등한 생물 쪽으로 진화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저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형태로 동등하게 그렇게 진화해 온 게 지금 결과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진화의 관점으로 종사에 가깝고 먼 단계를 거쳐 생물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 같은 것들 발달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생명이 과학으로서 발달하게 된 어떤 단초를 쌓게 됩니다. 예, 이러한 진화론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화론이 사회에 적용되는 사회 진화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회 진화론은 사회도 진화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이때 생존에 적합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생학 같은 거. 어떤 인종이 있는데 어떤 인종은 열등해서 생존 경쟁에서 져서 죽어야 하고 어떤 유리한 인종은 살아남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생존 경쟁의 결과 뭐 인종차별이나 식민통치 등을 옹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달도 바로 이러한 진화론으로 예, 그 지지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예, 이러한 사회에 준 영향, 과학에 준 영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과학에 준 영향, 예,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환경의 그 진화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화는 나뭇가지가 가지를 뻗듯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쭉쭉쭉쭉 별개의 가지로 뻗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사회의 준 영향, 예, 그래서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되는, 불평등을 옹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뭐 농업에 영향을 끼치고요. 경제에도 영향을 다양하게 끼치게 된 거죠. 이처럼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면 다른 학문이나 사회의 발달에 예, 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확인. 개체 사이에 일어나는 습성, 형태 등의 형질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15페이지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란 습성이나 형태가 서로 다른 것,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변이에는요. 유전되는 변이, 그 다음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가 있습니다.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 오른손잡이가 테니스를 계속 치면 오른쪽 근육이 왼쪽보다 더 발달하겠죠? 근데 그게 자손에게는 유전이 되지를 않아요.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진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바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니까 진화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은 돌연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우리 앞에서 DNA의 서열 구조가 아미노산을 정하고 그 아미노산의 순서가 단백질을 정해서 그것이 형질을 나타내게 된다 했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DNA가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어버이에는 없던 부모 세대에는 없던 형질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DNA 변화가 유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그 집단이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갖게 되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붉은 꽃만 있던 레드꽃만 있던 곳에 화이트 꽃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 종에는 붉은 꽃과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 차이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건 유성생식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을 얘기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암수가 있는 경우예요. 암수가 있다면 그 아버지에서 온 세포와 어머니에서 온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수정을 할 때 이 암수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수정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조합의 유전 정보를 지닌 개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분법으로 세포가 갈라지는 경우는 자손이 부모와 100% 똑같지만 이렇게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 어버이와 100% 똑같은 자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레드 꽃이 있고 화이트 꽃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정을 해서 레드와 화이트가 섞인 분홍, 핑크가 생겼다. 이러면 분명히 새로운 게 돌연변이 같은 걸로 생기진 않았지만 어버이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결과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변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바로 유전적 차이는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방금 얘기했던 꽃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 이런 거 유전자가 차이가 나요. 자주색, 그 다음에 흰색 그러면 이제 단백질
달라지게 되고요. 형질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처럼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근데 이런 유전적 차이가 바로 돌연변이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변이가 자연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근데 똑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유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예가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혈구를 형성할 때요. 그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아니라 이렇게 빈약한, 얇은 이러한 낫 모양의 적혈구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낫 모양의 적혈구는 빈혈을 아주 심한 빈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생존율도 낮고 생식 선고율도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드물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지금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그런 개체 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되게 여기 빨간 부분이요. 되게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 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보니까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하고 거의 겹친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에 기생을 하는데 낫 모양 적혈구가 되면 이게 정상 적혈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리아 원충이 잘 기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도리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곳에서는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자연 선택돼서 도리어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낫 모양 적혈구지만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는 보통 공업 암화라고 하는 그런 나방의 색깔에서도 보통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영국에서 발견되는 나방 중에 이제 흰색,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흰 색깔인 그런 나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흰색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검은색 나방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끼가 주로 나무에 있기 때문에 이끼가 낀 나무 위에 나방이 앉았을 경우 검은색 나방 같은 경우는 천적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얘는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흰 색깔 나방의 비율이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이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이 변화해서 지유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끼가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도리어 흰 색깔 나방이 눈에 더 천적에 잘 띄기 때문에 흰 색깔 나방이 죽고 그러니까 생존율이 낮아지게 되고 검은색 나방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방은 거의 검은색이라고 그 지역에 사는 나방은 검은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지유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체가 어떤 변이가 생존율이 높으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연 선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216페이지에 바로 내성 생명체가 생기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탐구입니다. 일단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의 세포벽 항생을 방해한다든가 세포막의 기능을 저해한다든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든가 핵산의 합성을 방해하는 등 해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세균 집단에서 항생제를 이겨내는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서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게 되면 결국은 그 세균 집단 내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집단이 그 세균이 바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내성 생명체의 자연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를 마련을 해요. 이때 폴리에틸렌 구라고 하는 게 9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이로폼 공을 1개 해가지고 스타이로폼을 10%,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공을 90%로 한 다음에 이제 벨크로로 얘를 한 번씩 이렇게 찍어내서 달라붙는 애만 제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벨크로 찍찍이는 이 10%인 스타이로폼은 찍어내지 못하는데 90%인 얘는 찍어내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처음에는 90%였던 폴리에틸렌 구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10%인 공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그런 세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험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 집단으로 변화하는 자연 선택 과정을 모식도로 그려본다면 일단 처음에는 많은 세균 중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제 돌연변이 같은 걸로 일부 생기게 돼요. 여기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있는 세균은 죽지 않지만 내성이 없는 세균들만 죽게 되겠죠. 이러한 항생제 사용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결국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성을 없게 하려면 또 다른 항생제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이제 세균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바로 항생제의 남용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처음에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은 비율이 적을 거예요. 하지만 항생제를 거듭 사용하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일부만 살아남지만 내성 세균은 대부분 살아남아서 결국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비율이 높아지게 돼서 그 세균은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 내성 세균으로 집단이 바뀌는 것처럼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 생태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물체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여 현재와 같은 다양한 생물종이 형성되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생물종이 또다시 대멸종에 의해서 많은 종이 멸종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개체 사이의 유전자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 쓰라 하면 바로 돌연변이, 그 다음에 유성생식에서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기,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면요. 네, 과잉생산, 그리고 이제 이런 과잉생산 속에는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다양한 변이, 그러한 개체들이 생기게 되고 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환경 적응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죠. 이게 바로 자연선택. 그런 자연선택이 거듭되면 진화가 나타난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살충제의 내성에 있는 바퀴벌레 집단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내성 개체가 낮은 비율이지만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내성이 없는 애는 죽고 내성이 있는 애만 살아남아 내성이 있는 개체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그 바퀴벌레는 내성을 가진 바퀴벌레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후에 주장되었던 다양한 진화론들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보면요.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기원,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불용설, 이건 많이 들어봤죠? 라마르크.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관은 퇴화해.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저 위에 있는 먹잇감을 따서 먹으려고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바로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내고선 이제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고, 현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개체군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자연 선택되기도 하고, 혹은 격리라고 하는 건 저기 이렇게 외딴 이동이 없는 어떤 섬은 이렇게 대륙하고는 다른 습생을 가진 그런 생명종이 있기도 하죠. 이러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화에 의해서 생물종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단원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